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자, 오늘 2월 8일 목요일이죠. 자, 내일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고려 신용 정보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항시 기업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 먼저 고려 신용 정보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신용 정보는 신용조사업, 채권 출심업, 민원 대행업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회사로서는 행복드림금융대부가 있는데 자 대부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매출적인 부분이 지금 채권 출심업이 89.3%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채권 출심업을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채권 추심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수 건당 회수액 곱하기 약정 수수료율이 산출이 되며 약정 수수료율은 채권의 종류, 연체 기간, 채무자의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된 회수 난이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자, 채권 추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채권 추심업은 우리가 대출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 이후에 연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금융사라고 한다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겠죠. 자, 이를 부실 채권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원금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채권 추심사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채권 추심사는 고려 신용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여기서 또 더 어려워요, 이게. 아직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은, 자, 채권이 대부업체에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은행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 저는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업체에게 돈을 갚아야겠죠. 자, 대부업체는 원래 채권을 전부 사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싼 가격에 사옴으로써 제가 전부 대출을 갚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거기서 말하는 금액이 회수 건당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연체율이 많은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려신용 정보는 매출 비중이 여기가 제일 크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체율, 주담대 최대폭 증가하였다. 가계대출이 좀 심상치 않다. 자, 국내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가 2022년 1년 1월부터 2023년 3월 부근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가계 대출이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왜냐? 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작년,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구매할 만한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되면서 소비한다라는 의미고, 자, 그렇다면 그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화폐의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화폐의 공급량 또한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 또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새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선 큰 금액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전세 대출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대출 받은 금액을 갚지 못한다는 말인데 왜 연체율이 늘어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 표에서 날짜 한번 자세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1월, 23년 3월. 자, 이 날짜만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22년도 1월에는 1.25%, 4월에는 1.5%, 자, 23년에는 지금 3.5%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대출 금리 또한 올라갔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빌어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을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으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PF. 자, PF에 대해서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부실 PF, 사업장 연내 정리. 자, 만기 연장 이자율의 문턱을 높인다. 자, 금융당국 PF 부실 정리 로드맵을 추진하였다. 지금 너무 말이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PF를 점검을 해라, 이런 말이 나돌 정도죠. 자, 부실 사업장 무분 변환 만기 연장 방지. 3번 이상 만기 연장이 되면 부실한 곳으로 판단이 된다. 자, 여기서 3번 이상 만기 연장이 되면이래요. 자, 결국에는 3번 이상 만기 연장이 되면 채권 추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빌어 차트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을 만들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더 키워볼게요. 아래 꼬리가 오늘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481선을 터치를 하고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481선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48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1선, 241선, 1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 고려 신용정보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성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부분에 힘입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고려시장 정보만큼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할 테니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